여러분, 저는 심리학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약간 집착하는 수준인데, 어느 정도냐? 오프라인 매장을 가도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일단은 무조건 펼쳐봅니다. 서점 앱에 들어가서 심리학이라고 뜨죠? 무조건 클릭해보고 웬만하면 일단 다 사서 봐요. 근데 제가 심리학 책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좋은 심리학 책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리학 책이 제대로 나오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많은 실험 결과들, 자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잘 엮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심리학 책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제 이 심리학 책 좋습니다, 누가 추천을 하죠? 무조건 읽어보세요. 얻을 게 무조건 있어요. 심리학 책의 장점이에요. 써먹을 게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심리학을 근간으로 같이 야무지게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자,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똑똑하면 위험합니다. 똑똑하길 우리가 모두가 원하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쵸? 똑똑하면 여러분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명이 깊으면은 암도 깊겠죠, 그쵸? 그래서 똑똑하면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위험한 게 아니라 삶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면 위험합니다. 심리학이 경고하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기는 심리학은 진짜 무조건 읽어보세요. 얻을 게 너무 많은 책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은 이미 검증된 작가님이에요. 강인함의 힘을 통해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책을 잘 쓰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료 조사를 진짜 미친 듯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이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서 나를 이기는 심리학을 써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책을 편안하게 쉽게 읽을 수가 있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무의식적으로 이 내용 좋다 하면 접거든요. 이만큼 많이 접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접으면 접었지, 이 책은 여러분 진짜 얻어갈 게 너무 많은 책입니다. 무조건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용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 자료 조사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는 특출난 운동선수나 천재 예술가들만 겪는 현상이 아니다. 앞에 내용 다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지능자, 똑똑한 사람이죠. 고지능자로 분류되는 성인들 역시 의미 위기에 빠질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약간 학술적인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의미 위기에 빠지죠. 똑똑하고 돈 많은 분들이 저 사람들은 왜 극단적 선택을 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의미 위기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미 위기란 인생에서 일관성과 방향을 잃은 탓에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험이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의미 위기를 겪으면 강박 행동부터 면역 관련 질환, 전반적인 웰빙 저하 등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가 뒤따른다. 의미 위기에 빠지죠? 삶이 망가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의미 위기에 잘 빠진다고요? 똑똑한 사람들, 고지능자. 왜? 연구진들이 이들 방황하는 영재들을 비슷한 재능을 지녔으되 최근 성취를 이뤄낸 집단과 비교했더니 이 성취를 이뤄낸 집단 후자의 경우 의미 위기에 빠질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러니까 똑똑한 거랑 결과를 낸 거랑은 똑같지가 않죠. 똑똑하기 때문에 결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안 되는 이유 자꾸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똑똑했지만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팀을 잘못 만나서 또 목표를, 그 다음에 리더십이 부족해서 목표를 못 이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미 위기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결국 뛰어난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이를 끝내 실현하지 못할 때 바로 그 뼈아픈 간극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과 자신을 동일시하는지는 모두 우리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 시야를 좁히고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집중하고 전념하는 거예요. 승승장구 시기, 우리 이거 한번 공부했죠, 그렇죠? 승승장구 시기와 관련한 연구에서 봤듯이
축적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단계는 꼭 필요하다. 이때는 어때요? 시야를 좁혀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다 보면은 고착화되어 의미 위기에 직면한다. 이는 자신이 원했던 삶인지 자신이 되고 싶었던 모습인지 자문하게 되는 뼈아픈 변곡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간극을 못 줄이면은 시야를 좁히고 고착화할 때 그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다른 잠재적 경로가 모두 닫혀 대단히 취약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페이지 직접 읽어보셔야 되는데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면은 그게 나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인생이 복잡한 게 이런 방향성이 많은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안전망이 돼요. 이거 여러분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공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올인하거나 배수의 진을 치라는 조언은 최악이다. 이 얘기는 또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애덤 그랜트 교수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생각보다 올인이 위험할 수가 있다고. 훨씬 해로울 수가 있다고 삶에. 이러면 지지 않으려고 행동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관련해서 여기 설명이 나와요. 결국 잠재적 실패나 정체성과 목표 간의 불일치 신호에 민감해진다. 둘째, 내적 동기와 경험이 바뀐다. 내적 동기가 여러분 진짜 중요하죠. 순수하게 즐기며 놀이처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외적 동인이 내적 동기를 대체한다. 앨런 위너는 어린 시절에 재능을 드러냈지만 이런 분들 꽤 있죠. 어른이 되어서 성공하지 못한 천재들이 과도한 외부 통제와 압박으로 내적 동기 저하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IQ 높지 않아요. 똑똑하지 않아도 내적 동기,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 목표가 아니면 안 돼 하고 이거를 즐기면서 가는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여러분? 내적 동기가 뭔지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거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거는 탐색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전 강의 때 배웠죠. 여러분 진짜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만 보시면 파편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진짜 직접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어 지나친 압박으로 숙달하고 싶다는 내적 동기와 열정이 명성이라는 외적 보상을 바라는 갈망으로 변진된다라고 결론 지었다. 스위스 올림픽 협회가 참여한 최근 연구에서 여러 종목의 청소년 운동선수 155명을 평가했는데 내적 동기가 강한 선수가 몇 년 후에 국제적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선수들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교육 시스템이 사교육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장점이 있겠죠. 단점이 뭐냐면은 실패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름길이야. 이것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실패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실패는 필연적인 겁니다. 사실 실력은 실패를 통해서 가장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내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인생에서 전부라고 말해도 여러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실패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냐? 보상, 칭찬,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는 성취야말로 중요하고 보상받는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곧이어 불안이 닥치고 창의력과 내적 주동은 사라지고 만다. 무조건 성공만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큰 성공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만이 정답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작은 성공은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에 대한 면역력, 그 다음에 상단을 여는 거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성공에만 진짜 오리엔트 돼 있죠. 뭔가 이렇게 너무 거기에만 집착하죠.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의미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의미 위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련해서 여러분 앞뒤 다 직접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문단이
제가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이 문단 읽으면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글 하나가 팍 떠올랐는데 이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좀 더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안정감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해결책 말이다. 완전한 망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모순점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모순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각자의 인생에서. 근데 우리가 모순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거는 빨리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대요?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대요.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명확하게 보려면은 자기 안의 모순에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 관련해서 내용이 여러분 앞뒤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모순과 결점, 실수를 자신의 이야기에 어떻게 엮는지가 생존 모드로 살아갈지 아니면은 경보를 끌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계속 편도체 모드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왜? 순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편도체 모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편도체 모드가 잘못된 게 아닌데 경보를 끄지 못하고 계속 생존 모드로 살아가. 그럼 병 걸립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진짜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다움의 복잡함을 이해할 때다. 단순화하는 대신 먼저 복잡해지고 나서 그 복잡함을 통합해야 된다. 여러분 이 챕터는 정말 깊이 있는 챕터예요. 진짜 직접 다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모순과 우리가 공존해야 된대요. 이거 같이 공부 한번 했잖아요. 예전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한번 공부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실린 글이에요. 자신의 모순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워야 삶 전체를 지탱할 수 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이 책이랑 연결되죠. 그렇죠? 우리는 내면의 모순을 제거해야 할 결점으로 여기곤 한다. 하지만 충돌하는 자아를 억누르는 대신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익히는 것이야말로 삶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 안에는 강인함과 유약함, 확신과 의심이 늘 공존하며 이거 여러분 팩트입니다. 강인하면서도 유약함이 있는 거고요. 확신이 있지만 확신이 명백하면 명백할수록 어때요? 의심도 커지는 거예요. 이 불협화음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모순을 부정하는 삶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평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위태로운 평원이요. 그러니까 평원은 평원인데 이 평원이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하나의 틀에 가두려고 할 때 영혼은 질식하고 억압된 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균열을 일으킨다. 이거 의미 위기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이거 진짜 완벽한 문장이었네요. 진정한 조화는 서로 다른 조각을 억지로 맞추는 수고를 넘어 상반된 감정들이 내는 소음을 삶이라는 하나의 선율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삶을 지탱하는 힘은 완벽함보다는 표현력에서 나온다. 내면의 갈등조차 나를 구성하는 소중한 일부로 껴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게 된다. 이런 뿌리가 있어야 삶이 되게 튼튼하겠죠. 그렇죠? 모순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나 자신과 맺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도 위대한 화해다. 너무 좋은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연결되는 부분을 찾을 때 그 희열감은 여러분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딱 여기 읽으면서 이거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이 챕터랑 완전히 연결되네. 그냥 이거를 완전히 풀어 쓴 게 이 챕터네. 그렇게 딱 바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서평을 연결해서 써주면은 정말 수준 높은 서평이 나오죠.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책들은 결국엔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책 100권 정도 이렇게 제대로 읽으시죠. 서평도 쓰고 독서 토론도 하시면서 제대로 읽으시죠. 그러면은 삶의 내공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겠죠.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세요. 왜? 저는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계속 같이 함께 공부할 거고 무료 싱큐베이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커피하우스도 있죠.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거기 때문에 저만 믿으세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모시고 여러분들을 섬길 테니까 진짜 믿어보세요. 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커피하우스도 벌써 한 10번 했을 거거든요. 무료 멘토링 프로젝트 6기까지 했죠. 퓨처 셀프 캠프 1기 했죠. 이제 득금 프로젝트 하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랑 저희 상상스퀘어는 여러분들 진짜 모시면서 진짜 말 그대로 좀 섬기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수많은 공부와 프로젝트를 해낼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실제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상단에서 어저께 다 같이 모여서 1시간 동안 줌에 접속해갖고 각자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리 쓰시고 어떤 분들은 켜놓고 필사하시고 어떤 분들은 독서하시고 진짜 저희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계속 실천하는 그런 회사가 될 테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저희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